안녕하세요, 세일리삼입니다. 요즘에 브이로그 많이 안 찍잖아요. 제가 요즘에 아예 밖에 나가서 술을 잘 안 마시고 있거든요. 마셔도 집에서 마시거나 음악 틀러 나가긴 나가는데 1월에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브이로그 많이 찍은 게 없어가지고 오늘 그렇다고 영상을 쉴 수는 없잖아요. 이번 주 영상을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랜만에는 아니고, 그래서 저번에 했지만 이번에도 무무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수다 떠는 컨텐츠 진행해보려고 하거든요. 업로드를 안 할 순 없어. 업로드를 하긴 해야 돼요.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빨리 술을 마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여행을 가거든요. 주말에 남자친구가 생일이라고, 제가 되게 제 로망이 하나 있었거든요. 눈 많이 오는 날 겨울에 산장 같은 데서, 아무도 없는 산장에서 쉬는 그런 로망인데, 그거를 남자친구가 이루어주진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이루어주진 않았는데, 아무튼 약간 비슷한 산장 느낌으로 놀러 가려고 해요. 눈이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자연으로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저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오늘 나갈 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밥을 먹으면서 찍기에도, 제가 요즘에 식단하고 있거든요. 약속이 아예 없는 날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게 약간 좀 반복인 것 같아. 약속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고, 집에서 술 마시니까 계속 불고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요즘에 약간 좀 겨울곰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겨울곰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을 한번 빼보려고 식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먹어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식단이 잘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살을 어릴 때 빼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살이 안 빠져. 제 잘못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긴 싫으니까. 일주일 전에 받았던 무물 아직 많이 있어서 지금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매번 무물 때마다 디제잉 레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디제잉 레슨은요, 인스타 스토리에만 공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스타 스토리에 공지를 해서 수강생이 안 들어오면 뭐 피드에도 올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겠지만, 일단 수강생분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를 항상 보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부터 또 워크샵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남아있다면 또 공지를 해드릴게요. 언니, 저 1년 반 쿡뱅이 쳐서 480 정도 받았는데요. 어디 쓰면 좋을까요? 의미있게 쓰고 싶은데 막상 쓰려니까 좀 까비. 480이라면 아마 금방 없어지실 거예요. 금방 없어질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행이나 진짜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를 소비하는 데 쓰세요. 뭔가 형태가 남는 거에 돈을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지 않으면 술, 배달음식 이런 데에 쫌쫌따리 쓰다가 돈이 그냥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비행기랑 숙박을 예매하든가, 아니면 뭐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 독립을 한다든지, 큰돈 지출할 수 있을 때 빡 지출을 해버리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에 쫌쫌따리 돈을 많이 이제 뭐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아놓고 천천히 쓰자라고 생각하면 술 먹는 데에 돈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은 여행을 가는데 돈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저축을 해서 제가 못 써버리게 그냥 딱 막아놓거든요. 정말 돈 쓸 데 없으면은 저 주세요. 네. 새로운 도전 앞에 덜 쪼는 방법 있을까요? 물론 시간과 경험이 해결해 주겠지만, 저는요, 좀 쫄릴 때, 그럴 때, 쫄린다고 안 하고요. 떨려! 라고 해요. 긴장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언어를 바꿔서 말하거든요. 진짜 쫄면 되게 제가 그 상황에 잡아먹히는 것 같고, 약간 그 긴장감을 좀 즐기면 제가 그 상황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니, 요즘 살면서 제일 재미난 게 뭐예요? 저는요, 엄청 크게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씨발 왜 이럴까요? 되게 특출나게 재밌는 거는 항상 없는 것 같아. 저는 요즘에 플스에 스플릿 픽션이라는 게임에 되게 빠져 있어요. 저는 평생을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도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하지만 그거를 즐길 수는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만화책 보는 거. 만화책은 솔직히 말하면은 알아보고 탐구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진짜 내 취향에 딱 맞는 만화책을 발견하면 되게 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방도 원래 저는 노래방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원하지 않은 소음에 되게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노래방 자체를 노래방 이꼴 내가 원하지 않는 소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래방은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래방은 그냥 어떤 야구장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의 것을 존중해주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노래방에서 술 먹는 게 정말 기깔나요. 망원동에 연인 노래방이라고 지수가 추천해준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는 배달 음식도 먹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화정 같은 거 시켜서 맥주 소주 먹고 노래 부르고 클럽 모드로 변신해가지고 또 춤도 추고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물론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지만 안 좋을 것도 없어요. 씨발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너무 자주 하면 좀 그렇겠지만 돈이 많이 나가겠지만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게 저는 되게 큰 재미인 것 같아요. 너무 노는 얘기만 했는데 유튜브를 키우는 거에 대한 재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컨텐츠를 좀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물론 그렇다 해도 거의 원맨쇼 위주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만화책이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결과 추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거 유튜브의 몸짓을 키워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제가 그래도 예전에 그 사주 포스텔러랑도 콜라보하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포스텔러에서도 만세력을 가끔 확인해 보기도 하거든요. 엊그저께 저희 친언니가 세야 여기에서 사주 봐봤냐 하면서 사주 990이라는 사이트를 보내줬어요. 모든 사주가 990원이에요. 모든 한 사주를 여는데 990원만 내면 되는데 저는 2026년 운세를 봤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사주 자체 되게 잘 맞추기도 잘 맞추는데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사주 키드들한테 이거를 추천해줬을 때 그래도 꽤 잘 맞는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요, 저는 편제 을미 뭐 이거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예요. 뭐 사주도 사주인데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 2026년 1월, 2월, 3월 운세 막 이렇게 월마다 운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1월이잖아요. 지금 1월인데 1월에는 새해 첫 달부터 프리랜서로서의 수익이 확 늘어나는 시기예요. 라고 하면서 다만 월살과 쇠지의 영향으로 체력적으로는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일 욕심에 무리하다가는 몸살이 날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은 필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제가 사실 생일 파티 하고 나서 생일 파티 하고 본가 갔다 오고 조카들 봐주고 집에 오자마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로 조금 사경을 헤맸었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몸살이 날 수 있다 이거를 딱 맞추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장병을 조심하라 라고 여기에 말을 붙여주시는데 제가 진짜 뻥이 아니고 요즘에 좀 울렁울렁거려서 커피를 끊고 있거든요. 카페인을 아예 끊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인가? 내가 맨날 핫후라이드랑 엽떡 이런 거 처먹어가지고 위장이 아픈 건가? 뭐 아무튼 어쨌든요. 잘 맞추긴 잘 맞추죠. 2월 운세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망신살이 들어와서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망신살 만약에 2월에 살짝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은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혹시 이것도 맞춘다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무튼 2026년 저는 좀 괜찮게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솔직히 돈은 잘 모르겠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기반으로 사주 그렇다고 해도 내가 막 사주만 믿고 2월 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사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해서 좀 더 조심하고 그 윤남노 유튜버에서 그 아주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좋은 일은 안 해도 돼. 나쁜 일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과거의 나쁜 짓은 뭐 이제 과거니까 과거 일은 우리 묻지 않기로 해요. 과거는 과거로 둬요. 과거의 나쁜 짓은 그냥 과거예요. 그냥 과거예요. 아무튼 그냥 과거예요. 과거. 아무튼 저도 과거에서부터 많이 배워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유튜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의 재미라면 재미겠네요. 유튜브 아무튼 열심히 해보려고요. 릴스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 릴스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근데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일단은 대충 해보고 대충 어떻게든 올려볼게요. 아무튼 저는 이런 재미를 요즘에 좀 탐구하고 있고요. 언니 왜 조용한 남자는 해야 할 말도 안 하고 말 많은 애들은 안 해도 되는 말을 개 많이 할까요? 안 그런 남자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눈치가 조금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눈치가 없는 걸까? 여자들이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좀 더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여성분들이 말을 너무 조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에 너무 쿠셔너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여자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여자들이 훨씬 더 눈치가 빠르고 눈치를 잘 보고 적재적소에 멘트를 잘 던지는데 남자들은 눈치를 본 적이 없는 걸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당연히 안 그런 남자분들도 있겠죠. 보면은 안 그런 남자분들은 눈치 교육이 조금 잘 되어 있고 그거는 그냥 본인 습득인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했거나 아니면 집안에 여자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아니면 연애를 되게 많이 했거나 근데 이런 환경에 못 끼는 그런 남성들 있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아예 없고 남중남고 군대 이 태클을 밟거나 아니면 연애를 못 해봤거나 이런 남성분들은 너무 자기에 대한 TMI도 많이 내뱉고 조금 그 분위기를 못 잡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안 그런 남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교육으로 이거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여행 가실 계획 있나요? 어디 나라 가실 건가요? 왜요? 따라오시게요? 저는 일단은 이번 주말에는 강원도로 놀러 가고요. 여름에는 일본 아니면 베트남 뭐 가고는 싶어요. 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획이야 많죠. 너무너무 가고 싶죠. 일본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요새는. 언니 저 2주 만에 헤어졌어요. 2주 만에 헤어졌다. 2주 사귄 거를 사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짧게 만난 사람일수록 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 저는 주변에 좋은 어른이 많이 없는 아이인데요. 언니 유튜브를 보고 사랑하는 다짐과 마음을 굳세게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방에 있어서 언니 생파는 못 가지만 I love you. 제가 좋은 어른 같나요? 여러분들은 저를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저 자신을 항상 검열해요. 저는 저 자신을 항상 제 행동을 생각하고 제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람들한테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기대를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연애할 때 상대방의 능력도 보나요? 능력이요? 능력 굳이 본다면 성 능력을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능력이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능력이라는 말이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 능력이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안 보는 영역이고 뭐 돈 버는 능력? 저는 그냥 본인 1인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 1인분 하고 저 생일 때 잘 챙겨주고 그 정도면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유동적인 일상 스케줄을 가지셨는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기복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노력하시나요? 절대 효율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거의 제로 웨이스트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상에서 오늘 하루에 큰일 하나만 해도
해도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구름이 산책 갔다 오고 게임했다. 요렇게 한 세트가 돼도 저는 잘 지냈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브이로그 촬영하고 운동 갔다 오고 구름이 산책했다. 요렇게만 해도 오늘 하루 잘했다. 오늘 하루 편집하고 만화책 많이 보고 구름이 산책했다. 요렇게 한 세트만 돼도 저는 very good 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 오프기는 한데 월요일 날은 거의 청소를 하고 스케줄 관리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은 없고요. 뭔가 그래도 내가 뿌듯해야 할 만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쉽게 휩쓸리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감정을 추스리는 언니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타입이라 가끔은 힘드네요. 예를 들어 기분 나쁜 상황, 화나는 상황. 제가 진짜 감정파예요. 제가 마포구에서 소문난 감정파인데요. 일단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감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막 먼저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일 있었다, 어이없지 라고 하면은 그걸 쓰면서 전화하면서 말로 하면서 감정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제 애인이,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되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애인한테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럼 애인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 정도로만 반응을 해줘요. 어느 날은 아니 근데 왜 같이 화를 안 내주냐고, 내가 어이가 없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인이 저한테 화를 내면 낼수록 화는 옮겨간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까지 화를 내면 너무 그 화가 커질까봐 같이 화를 못 내주고 주저하고 있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감정이라는 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친구들을 붙잡고 제 감정 호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안 하려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예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거는 장난이었고,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여기까지 장난이었고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당황하는 일이 있으면 무표정을 최대한 유지해요. 무표정을 유지하고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잠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대부분 어떻게 나냐면요. 저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건 없다 예요. 이상하게 저는 유튜브니까 예를 들어서 악플을 받았다. 제가 이 사람과 맞닿아 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진짜 접하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시하느냐 좋게 넘어가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좋게 넘어가요. 한 소리 할 것도 아이씨 짜증나게 하네, 아이씨 귀찮게 하네 라고 한 소리 할 것도 나중에는 한 5분만 생각해도 짜증내서 뭐하냐, 말해서 뭐하냐, 이 사람도 본인의 답답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텐데 짜증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승질내서 뭐하냐 열내서 뭐하냐.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 속으로 이거를 좀 삭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3일 정도 됐는데 장난이고,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이제 저의 성행문자 같은 친구와 애인과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정이 쉽게 휩쓸리는 상황이 왔다 하면 조금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면 눈물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진짜 미친년처럼 이 상대방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려는 의지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정말로 가끔은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할 때도 오거든요. 그때는 저는 잡을 거예요. 저는 제 눈앞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전 잡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단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려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일단 다른 사람한테 내 화를 하소연하지 말고, 내 감정을 하소연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단 먼저 다스려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보고 그 결론대로 행동하고 정리. 그러면 와, 나 성숙하게 넘겼네?
라는 생각에 오히려 감정이 조금 더 수그러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아직 잘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세희 언니가 생각하는 DJ를 잘한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은요. 선곡을 잘한다. 선곡에 대한 DJ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관객들은 별로 신나하지 않는데 DJ들끼리 난리 나는 DJ가 있어요. 그 DJ는 선곡에 진짜 기깔나는 거거든요. 선곡을 잘한다. 두 번째는 믹싱을 잘한다. 같은 노래를 틀더라도 진짜 맛깔나게 믹싱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영국의 DJQ라는 DJ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DJ 기계를 다루는데 마스터가 됐어요. 그분은 진짜 오직 귀로만 모든 걸 판단하면서 루프를 막 현란하게 돌리는데 진짜 1시간 내내 이러고 보게 되는 정도의 기술. 믹싱을 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객들을 신나게 해준다. Which is 저죠. 저는 DJ라는 직업이 관객들과의 소통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객들을 신나게 하지 않을 거면 집에서 혼자 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관객이 있는 클럽까지 가서 음악을 트는데 관객을 개무시하고 내 건조대로만 튼다? 저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기준을 가진 DJ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DJ 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안 해봐서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은 요렇게 3개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순수한 궁금증. 이태원에 오시는 분들 다 본업이 있으실 텐데 새벽까지 놀고 어떻게 월요일에 현생을 유지하시는 건가? 저는 대학생이라서 가능한데도 너무 힘들었어서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막 밤새 놀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딱 정확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주말에 달리면은 일요일, 월요일은 집에서 리커버리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태원에 클럽에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음악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술을 많이 안 마시고 음악만 듣는다면 그 다음 날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안 가서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체력이 좋으신 거겠죠? 언니 클래식 음악도 듣는지 궁금해요. 제가 클래식은 잘 안 듣는데요. 저는 스코어 음악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굳이 치자면 저는 스코어 음악 위주로 듣고 있고 클래식은 되게 유명한 곡들만 가끔 들어요. 막 찾아서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다. 언니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나요? 꼭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인생의 최종 목표는 없고요. 목표가 꼭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느낌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산을 오르잖아요. 산의 정상에 닿으면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도 인생은 계속 이어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최종 목표가 뭐다. 그 다음에 목표가 뭐다. 이렇게 착착착착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향해 가는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저의 태스크 목표를 이루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의가 아니고 피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큰 목표를 이루면 되게 뿌듯하긴 하겠다. 퇴사는 퇴사 디데일로부터 몇 달 전에 말하는 게 예의일까요? 사람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한 달 전 고지로 알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했었거든요. 언니 남자친구가 진짜 애겐 중에 애겐 10애겐이에요. 눈물 너무 많고 제가 울면 지도 서러운 거 생각나서 울어요. 그래서 다음 남친이 온다면 기필코 테토남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애겐이고 테토고 지겨운데 그냥 마음이 그래요. 기강 잡는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 터진 놈을 기강 잡는 법. 왜인지 모르시는구나. 내가 테토녀잖아요? 상대적으로 남자는 애견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견남보다 더 애견녀가 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자동적으로 테토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애견일 순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애견의 수치가 더 낮은 사람이 더 애견처럼 보이는 거예요. 님이 지금 너무 테토여서 어떤 남자든 애견 수치가 10%든 90%든 님 눈에는
애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테토남을 만나고 싶다면 애견녀와 같은 구석을 조금 가지시면, 그래서 물러 터진 놈 내가 기강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는 더 애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강 잡아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 너한테 기대고 싶은데 너 너무 물러 터졌다 이러면 남자는 테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말하다 보니까 옛날 개념녀 같은 발언이었네. 아무튼 이해하셨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술과 음식이 자꾸 들어가요, 언니.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맨날 배가 고프고 술이 땡길까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자기는 여자친구가 클럽 가는 거 이해 안 간다는데 남친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닌데쇼. 일단은 말로 설명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해를 시킨다라는 거조차 가능할지가 의문이거든요, 저한테는. 일단은 저는 난 그냥 음악 들으러 가는 거다.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고 너랑 사귀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너한테 공표하고 남자를 만나러 갈 일이 없다. 그래도 불안하면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또 이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된다면. 근데 이제 님도 만약에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조건은 붙일 수는 있겠죠. 가서 사진 보낼게. 1시간마다 카톡하고 집에 갈 때 전화할게. 요 정도? 근데도 안 되면 저는 굳이 이해시키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뭐.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해도 흥미가 안 생겨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흥미가 생기실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한 3달만 더 새로운 사람 만나보세요. 충분히 잊혀지실 거예요. No worry. 언니 저 31살인데 7살 어린 남자 별론가요? 31살인데 7살이면 24살인 거잖아요. 24살? 내가 31살인데 24살? 얘기가 안 되실걸요? 왜냐면 제가 7살 연하 만나봤는데 말이 안 통했었어요. 그냥 아예 약간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예 다른 느낌? 그냥 사는 세계가 다른 느낌? 그냥 되게 안 맞았었어요. 한번 만나는 보세요. 좋을 수도 있죠. 뭐 연하남 대세니까. 너무 사소한 일에도 자주 긁혀요. 성격 예민한 거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끝이에요. 인정한 거 축하드리고. 근데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 친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민한 말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내 친구라면 나의 멘트를 받아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을 돌려서 나한테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나면 조금 속으로는 예민해도 겉으로는 티를 안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언니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최초의 기억 궁금해요. 최초의 기억? 저는 저희 집이 예전에 통닭집을 했었거든요. 통닭집에서 보행기를 타고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인지 제가 사진을 봐서 내 기억처럼 남겨져 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얼굴 많이 보시나요? 인생 처음 연하남이 생겼는데 못생겨서 사귈 엄두가 안 나요. 축구 잘하게 생김 어떡하죠? 저는 얼굴을 좀 봐요. 얼굴이 되게 잘생긴 것보다 저는 저만의 타입이 있거든요. 그거를 충족시켜야 돼요. 못생겨서 사귈 엄두가 안 난다? 그럼 저는 안 사귀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보세요. 얼굴 그냥 보세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50분 열심히 털어봤는데요. 평소보다 뭔가 좀 진중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뭔가 한 질문당 대답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하면서 되게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다음 무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 여행 가서 뭔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디제잉 레슨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스토리 앞으로 잘 꼭 확인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